자, 사회문화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회문화치는 쉽죠? 사실 되게 쉬운 지심이에요. 되게 쉬운 지심인데 몇 가지 용어가 조금 설명이 좀 잘 안 됐다는 점이랑 이게 왜 이렇게 각각 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선생님이 약간 이거를 제시문을 설명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약간 하나씩 문단별로 안 가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생산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려면 자, 생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국민 총생산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국민의 총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랑도 비슷하냐면 실질 국민의 소득과도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산은, 국민 생산은 국민 소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자, 얘네들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이게 단순하게 볼게요. 이게 노동이랑 그렇겠죠. 노동이랑 자본, 그러니까 기계 무슨 뭐 건물 이런 거예요. 이거랑 기술,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국민이 생산을 하고 그걸로 소득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죠. 사람, 인력, 그쵸? 인구.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 자본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투자라고 할게요. 자,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투자. 자, 이건 이게 자본이 투입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기술은, 그러니까 기술력, 기술 개발, 뭐 R&D 예산, 뭐 이런 거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자, 노동만 갖고 설명하는 게 멜서스예요. 알겠죠? 이 투자만 따로 띄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솔로입니다. 근데 솔로는 이제 기술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는 이 두 개를 다 설명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보면은 자, 이렇게 멜서스 균형을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자, 어떻게 되냐면 노동 투입이에요. 자, 노동 투입이 자, 실질 국민소득. 자, 이거 소득인데 실질 국민소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도 설명해야 되나? 실질 국민소득은 자,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월급이 100원이에요. 100원이야. 100원으로 내가 월급을 100원 받아서 라면을 한 개 사 먹었어. 한 개 사 먹었어요. 그쵸? 근데 오늘 갔더니 사장님이 너 월급이 120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120원을 주겠대. 그래서 아싸! 20원이 남아! 라고 했는데 라면 값이 120원으로 올랐어. 라면 한 개가 원래 100원이었거든? 근데 라면이 120원으로 올랐어. 그럼 월급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죠? 실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국민소득을 얘기하는 거야. 국민소득이 명목 국민소득이 100에서 120으로 올랐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20%로 올랐다고 하면 하나도 안 오른 거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소득 올라간 거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얘가 소득이 늘었느냐. 실질 소득이라는 건 그런 뜻이니까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봐봐. 이 멜서스 균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자, 노동 투입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자, 노동을 투입했다. 자, 이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상황을 생각해봐요. 자, 농사를 짓는데 한 사람이 다 모내기도 하고 뭐 잡초도 제거하고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봐. 한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의 생산력은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높겠죠. 그쵸? 자,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두 번째 사람을 고용했어.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 서로 분업을 하게 되고 일을 좀 나눠서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혼자 했을 때 100을 생산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서로 의존하고 약간 게으름을 부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게으름을 부려서 실제로 한 사람을 더 늘리면 생산량이 늘기는 느는 거예요. 총 생산량은 늘어. 근데 느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18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이면 또 한 260, 240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마지막 사람은 그 사람만을 고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요. 노동 투입을 하는데 총 생산량은 증가하긴 하지만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의 그 증가폭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고용했을 때 증가폭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단위를 더 투입했을 때 이거로 나타나는 소득 또는 생산의 증가 폭은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것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노동 한 단위를 더 투입했는데 그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투입된 애가 갖고 있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얘기라고.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요. 자, 이거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는 생산이에요. 생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비용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비용 측면에서는 자, 노동 투입하는 게 사람이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의 먹는 양과 두 번째 사람이 먹는 양이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소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소비는 일정해. 밥은 늘 똑같은 양을 먹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을 투입할 때 여기까지만 투입하는 게 좋다는 거겠죠. 그치? 노동 투입량은 이만큼, 그때 국민소득은 이만큼이다, 이런 거예요. 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을 멜서스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멜서스 균형은 딱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생산량이기 때문에, 오케이? 딱 생산에 필요한 만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뭐 성장을 한다거나 발전을 한다거나 없어요. 그냥 딱 그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더 발전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본을 거기다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을 투자해야 돼요. 기계를 사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기계를 사주는 게 여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씨, 조금 더 벌릴까요? 이게 솔로 균형인데 조금 더 벌려서, 자, 지금 내가 노동 설명했잖아요. 그치? 노동을 설명했고, 여기다가 뭘 더해? 여기다가 이제 자본을 더하는 거야. 자, 자본을 더하는 게, 자본. 자꾸 이리죠. 자, 투자. 자, 자본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본과 투자가 무슨 의미가 다른 거냐? 자본은 돈을 넣는 거, 그러니까 기계를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얘가 생산성을 얼마나 증가시키느냐. 자, 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자, 자본을 투입하는 거죠? 자본을 투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한 단위씩 증가를 시켜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투자가 되는 양. 투자가 된다는 건 생산에 기여한다는 거잖아요. 노동, 투자, 기술이었잖아요. 그치? 이게 이 투자로 나타나는 건 생산에 기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기여하는 거 어떻게 되느냐? 자, 기계 한 대 샀어. 생산성이 엄청나요. 자, 근데 두 번째 때를 샀더니만 얘는 또 그거보다 조금 덜. 왜냐하면 그게 기계가 성능이 후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가동하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첫 기계는 100대를 그러니까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애야. 근데 기계가 두 개가 되잖아. 그러면 200톤을 생산하지 않고 180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얘도 줄어들어서 얘도 이렇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아, 지저분해. 아씨. 이렇게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기계를 투입했죠. 기계를 투입했는데 기계는 수명이 있잖아. 근데 이 기계 수명이 10년이라고 쳐봐. 그리고 이 기계가 1000만 원짜리야. 그러면 쉽게 말해서 10년밖에 못 쓴다고 하면 이걸 그냥 비용적으로 치면 어떻게 돼? 1년에 100만 원씩 까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선생님, 초반에는 거의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거의 가치 하락이 없다가 막판에 완전 고장나서 깡통되면 그때 털털털털 거리면서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회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매년 얼마씩 까인다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년 똑같이.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감가상각은 어떻게? 매년 100만 원씩.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한 대 있을 때는 매년 100만 원인데 두 대이면 200만 원이 되는 거고 세 대이면 3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대이면 4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계 대수가 늘어간다고 생각해요. 기계 대수가 늘어갈수록 감가상각은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자본을 투입했을 때의 생산은 이렇게 되는데, 자, 자본을 투입했을 때의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만 해야 되죠? 요 지점까지만 기계를 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얘는 그래도 남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쵸? 자,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해? 이를 솔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한계 생산물로만 설명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동을 투입했을 때 한계 생산량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자본을 투입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든
한 사람이 이걸로 해볼게요.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어때요? 더 늘어나겠죠? 기계 타잖아.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 그치? 근데 여기다가 기술까지 투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하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 생산과 국민 소득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게 노동만 있을 때, 자본을 투입했을 때, 기술을 투입했을 때 이렇게 생겼다. 자, 요 지점이 멜서스 균형. 이 지점이 솔로 균형. 이 지점은 뭔지 이름은 안 나지만 어떤 기술까지 투입됐을 때의 균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그냥 딱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양이고, 이 지점은 자본이 투입됐기 때문에 더 남는 잉여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수준을 누릴 수 있는 데다가 경제 성장이 가능해지죠. 여기서는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잖아요. 멜서스 균형에서 성장 안 됐는데 얘들은 이제 성장이 가능한 애들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 그래프가 3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이해하세요. 이거 짧게 써볼게요. 짧게 써보면 우리가 국민 총생산, 이거 지울게. 국민 총생산, 국민의 생산 또는 이 소득, 이거 있죠? 소득이 노동과 자본과 기술의 결합인데 요것만 따지는 게 멜서스, 요것만 따지는 게 솔로, 기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무슨 원칙이 적용된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요것만 있을 때보다 얘를 더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기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